안녕하세요. 2026년 반도체 시장 정말 거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 다들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격변이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핵심 전략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만 딱 보면 앞날이 창창한 장밋빛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파티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AI 칩 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일반 가전 시장은 오히려 꽁꽁 얼어붙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시장이라는 한 지붕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로직 칩, 그리고 HBM 메모리는 30%가 넘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죠. 그런데 반대로 PC랑 스마트폰 시장은 물량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상 모든 성장이 오직 AI 인프라 투자, 여기서만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클의 첫 번째 국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펼쳐질 하이퍼 불마켓, 이 초강세장의 역학을 한번 뜯어보죠. 이 차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돈 되는 HBM 생산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서버용 D램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1분기에만 서버 D램 가격이 무려 60%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해지면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PC나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은 이러다 칩 없어서 공장문 닫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주문을 미리 넣어버립니다.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회사 매출과 주가를 최고점으로 밀어 올리는 아주 강력한 불쏘시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시장이 아주 극적으로 반전하게 될 2026년 하반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한 문장이 하반기 시장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그 비용이 결국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덮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아주 냉혹합니다.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 완제품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IDC 같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스마트폰 시장이 5.2%, PC 시장은 최대 9%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아예 그냥 쓰던 거 더 쓸래? 하고 구매를 포기하는 수요 파괴 현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작은 수요 감소의 충격이 소매상, 도매상을 거쳐서 저 맨 끝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게 전달될 때는 몇 배로 증폭돼서 나타나요. 긴 채찍을 한번 탁 휘두르면 손잡이는 조금만 움직여도 저 끝부분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요 PC나 스마트폰 회사들이 갑자기 신규 주문 중단을 선언하는 시점. 이게 바로 상반기에 비싸게 사들였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주문을 딱 끊는 순간이고요. 그게 바로 사이클의 정점이자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격변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거인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는요,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성장의 모든 걸 건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 좀 소외되었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방어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두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을 한번 짜보죠. 먼저 PB 비율을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2026년 사이클 정점에서 PB가 역사적 고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다는 강력한 신호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PB는 오히려 역사적 저점 부근에 머물 가능성이 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이 갈리는 겁니다. 고공행진하는 SK 하이닉스는 상반기 정점에서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을 믿고 조정이 올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전략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제조사들 너머에서 하락장의 충격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투자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경비가 나빠진다고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추진 않거든요. 가동률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신규 장비 투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생산에 계속해서 투입되는 소재나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회사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해서 소비되는 필수 소재, 예를 들어 솔브레인의 시가객이나 동진세미켐의 포토레지스트 같은 기업들이죠. 또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월덱스의 소모성 부품이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 없어서는 안 될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업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을 싹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2026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시간 기반의 실행 계획, 즉 로드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1분기와 2분기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평가된 주식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둘째, 2분기와 3분기 전환의 신호가 보이면 포트폴리오를 앞서 말한 방어주 중심으로 싹 재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이후 시장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확보해둔 현금으로 다시 좋은 주식을 아주 싸게 살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 로드맵이 여러분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시장의 근본적인 사이클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의 축제는 즐기시되 항상 출구가 어디인지는 확인하면서 머무는 현명함,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